자, 오늘은 충치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충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크게 4가지인데요. 바로 충치의 크기, 위치, 그리고 신경 노출 여부, 그리고 심리적인 게 필요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충치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충치가 작으면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그런 재료들 가지고 간단히 때우면 됩니다. 당연히 레진이 더 좋습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충치가 적당히 큰 경우에는 인레이라고 부르는 보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인레이는 이제 어떤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골드 인레이, 그리고 레진 인레이, 그리고 세라믹 인레이 등으로 나뉩니다. 예전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 골드 인레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개발되는 세라믹 인레이들이 잘 깨지지도 않고 되게 심리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질문, 충치가 커도 그냥 때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아닙니다. 이는 레진에 대한 복잡한 물리학적, 화학적 성질을 이해해야 알 수가 있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레진은 이제 굳히기 전에는 되게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청색광을 흡수하면 치아처럼 이제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랑한 상태일 때 충치를 파낸 부위에 이걸 다져놓고 모양을 예쁘게 이제 다져둔 다음에 청색광을 싸서 붙이는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빛을 흡수해서 단단해질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레진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충치 부위가 작으면 줄어드는 부위도 작으니까 괜찮은데 충치 부위가 이렇게 너무 크면 레진이 많이 들어가고 줄어드는 양도 더 많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레진으로 치료한 이가 이게 자꾸 잡아 당기니까 이가 시리고 아픈 증상이 생기게 돼요. 물론 이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도 하고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 레진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레이 치료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세요. 근데 이렇게 충치 치료를 할 때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거는 너무 커서 레진으로 하면 시려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충치의 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충치가 이제 아주 큰 경우에는 치아를 통째로 덮어 씌우는 이제 크라운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크라운 역시 골드 크라운, PFM 크라운,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 대세는 역시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드 크라운과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박빙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르코니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골드 크라운은 크라운을 아주 얇게 만들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 충치의 위치에 대한 것인데요. 치과 의사도 사람이고 대단한 신의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으로 예쁘게 떼우기 어려운 부위에 충치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보철 치료를 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어디냐면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썩어도 인레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치실을 써달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신경 노출 여부입니다. 충치가 너무 깊어서 신경 부위까지 썩었다면 신경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부위까지는 안 썩었는데 그 바로 위까지 썩었으면 그 부분을 갈아내면 이제 이가 시리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신경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더 애매한 경우도 있겠죠? 신경 부위 바로 위에 바로 위까지 썩었으면 어떨까요? 이건 신경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 조금 덜 썩었으면 신경 치료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치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치과 의사들은 이 경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인레이 치료라는 걸 먼저 해보고 신경 치료를 하지 않고 인레이 치료를 한 다음에 증상을 봐가면서 신경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자, 이런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바로 신경 치료를 하자,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만 봤을 땐 첫 번째처럼 먼저 더 간단한 치료를 하고 증상을 봐서 더 복잡한 치료로 넘어가는 게 맞겠지만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시간이 없다, 아니면은 나는 시간이 많아서 여러 번 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크라운으로 하는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충치가 깊어서 신경치료는 했지만 충치의 크기가 작아서 그리고 치아가 힘을 많이 받지 않는 앞니나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안 하기도 합니다.
없습니다. 대신 레진으로 신경치료를 위해 파놨던 구멍을 막아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준, 심미성입니다. 특히 앞니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앞니에 충치가 있어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충치가 막 되게 넓게 산발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레진을 아무리 잘 해놔도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가 치료 전부터 이제 색상이나 모양이 심미적이지 못한 경우에도 충치 치료를 하는 김에 그냥 크라운으로 씌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뻐지겠죠? 이렇게 해서 충치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그 기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충치 치료를 할지 말지에 말한 것과 비슷한데요. 일단은 사진을 찍어서 설명해주는 치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사진을 보세요. 그러면은 치과 의사처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충치의 위치나 크기 같은 거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사실 제가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아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다니시는 치과에 믿음직한 치과 의사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치료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레이를 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신경치료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걸 나는 미리 설명을 못 들었는데 치료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신경치료를 하자,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경노출 여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치아에 뭔가 미세한 금이 있었을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증상인데요. 내가 치료 전에 시리고 아픈 증상이 있었다면 레진이나 인레이 치료를 한 다음에도 신경치료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치료 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레진이나 인레이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억울한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증상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일단 차가운 물을 마실 때 약간 시린 정도면 일단 더 써보세요. 그리고 씹을 때마다 시큰거리시면 치과에 와서 높이 조정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럴 때는 일단 좀 지켜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싫어서 물도 못 마시겠다, 아니면 이쪽으로는 아예 못 씹겠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기다려보지 않고 신경치료로 바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추적 관찰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데, 어떤 분은 충치가 정말 깊어서 이거 신경치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인레이 치료를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충치가 되게 얕았는데 떼어놨는데도 이거 아파서 신경치료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일단 아직 치과에서 눈으로 보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증상을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이긴 합니다. 특히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치아에 미세한 금이 있을 때예요. 치아에 미세한 금이 있으면 치료 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치아를 일부분 갈고 나면 이 금가 있던 부분들이 갑자기 증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미세한 금이 눈에도 안 보이고 아무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충치 치료를 할 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에 더해서 치료 후에 갑자기 이관 아픈 이유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짧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점, 의아했던 점들이 잘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